안녕하십니까, 신경선생입니다. 자, 12주제를 끝내는 수능 국어 문학 OT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심화 강의입니다. 문학 전용 강의. 입시간 끝내기로 이제 기초를 다진 학생들, 문학 심화 강의, 그리고 이제 문학이 나는 약해서 문학 부분에서 좀 문제를 틀린다 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그런 강의 되겠습니다. 읽어. 모든 문제에서가 지문 속입니다. 이 연습 많이 하고 있죠? 지문 속에서 답의 근거를 찾아내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1등급 맞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야. 문학 잘못 공부하는 게 막 많은 작품들을 공부해가지고 그 중에 한 작품만 걸려들어라. 그렇게 공부하면은 망한다.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 문학 이렇게 공부하면은 망하는 거다.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공부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내신식으로 공부하는 애들. 내신식 공부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제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 2학년 때 문학을 중심으로 배웠을 텐데 문학 시험 공부할 때 보면은 소재, 주제, 갈래, 특징, 작가에 대해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교과서적인 지식을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는 공부. 그걸 우리가 내신식 공부라고 그러는데 이게 수능에 안 먹힙니다. 왜? 그렇게 공부를 했을 때 효과는 뭐냐면 내가 아는 지문이 나오면 내신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있어. 내가 그 부분을 공부를 했어. 그러면 그 작품이 나와? 그게 나오는 거야, 그냥. 시험 범위가 있는 거니까. 근데 수능은 그렇지가 않죠. 사실상 시험 범위가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수능이 국어 영역이 내가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 작품이 출제되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도 애들은 그 내신 공부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막 소재, 주제 이런 거 막 외우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공부에 찌들어 있는 애들 머릿속을 확 뜯어 고쳐버릴 거야. 이걸로는 승부를 볼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받아쓰기 많이 하는 애들이에요. 받아쓰기라는 건 무엇이냐. 선생님들이 이제 작품을 쫙 설명해주고 나서 이제 막 정리를 해주죠. 막 자기도 막 쓰는 거야. 문제집 여기저기 필기가 많이 돼 있어. 아, 공부 좀 했구나. 근데 그 내용이 나오지가 않는다니까. 알겠죠? 특히 고전문학 같은 거 공부할 때, 고전문학을 공부를 할 때 이제 선생님들이 소위 말하는 해석을 해준단 말이야. 이 부분은 이런 뜻이고 이 부분은 이런 뜻이고 막 해석해줘요. 신나게 받아 적어요. 막 받았어. 공부 좀 한 것처럼.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 작품이 안 나고 딴 게 나와. 그러면 걔는 이제 해석도 안 되고 문제도 못 푸는 거야. 따라해. 받아쓰기는 공부가 아니다. 그렇죠. 받아쓰기는 공부가 아니다. 이거 명심해야 돼. 여러분들이 너무 받아쓰기에 열을 올리고 있어. 선생님, 필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야. 중요한 내용 당연히 필기해야지. 그런데 이게 공부인 줄 아는 애들. 강의 들으면서 열심히 필기하면 1점이 오르지 않겠느냐? 1점도 안 올라.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 알겠죠? 이런 쪽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뜯어 고쳐야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그냥 문제풀이를 하는데 무분별하게 아무 생각 없이 기출문제 푸는 애들이 있어요. 사실 기출문제라고 하는 게 문학에서는 애들이 이제 최근 3개년, 최근 5개년 이런 기출문제를 풀죠. 지문학습을 하는 멍충이들이 있습니다. 그 기출문제집을 풀면서 이 지문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는 거야. 최근 5년 동안 나왔던 문학작품은 절대로 올해 수능에 출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애들은 그 지문의 내용을 막 공부를 해요. 그리고 문제도 막 자기 마음대로 풀어. 특히 문학 풀 때 애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감으로 문제 푸는 애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문학도 비문학처럼 답의 근거를 잡아서 답을 딱 써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시가 이런 내용인 것 같아. 왠지 답은 이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감각적으로 푸는 애들이 있어. 그런 게 수능 가면은 안 통한다는 얘기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기출문제 풀고 그냥 문제집 풀고 그냥 무분별하게 문제 푸는 애들 뜯어 고쳐야 된다고. 알겠죠? 너 임마 군대 갔다 와가지고 너 선생님 문제집을 뭘 풀어야 되죠? 이거 풀어라. 이거 다 풀고 나면 이제 뭐 해야 되죠? 이런 거 물어보잖아. 그냥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뭔가 되지 않겠느냐? 수능 국어는 양치기가 안 됩니다. 양으로 승부를 볼 수가 없어. 그러면 너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문학작품 다 공부할 거야? 그럴 수가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특히 기출문제는, 문학 부분은 지문의 내용 학습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문제 유형별 풀이법을 알고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물으면은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런 걸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냥 풀어요. 틀리면은 뭐해? 답안지 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은 막 그냥 막 이것저것 뒤져보고 막 질문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문제 많이 푸는 게 아니다. 이거 명심해야 돼요. 자, 그다음 네 번째. EBS 작품 암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문학은 EBS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중요해요. 문학은 EBS가 중요해. 중요한 건 맞아. 왜? EBS 지문은 문학 같은 경우 비문학은 막 변형을 가하잖아. 수능을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비문학 지문은 문제 내기 좋게 자기가 직접 다시 쓴단 말이야. 소재만 따다가 EBS에서. 근데 문학을 다시 쓸 수가 있어? 막 바꿔버려? 김소월의 진달래꽃 출제위원이 바꿔 막? 그럴 수가 없단 말이야. 이거는 원작자의 그런 어떤 작품을 지어놓은 원작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출제하는 사람이 막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EBS에 있는 지문들이 나오면은 시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짧으니까 그거 어떻게 변형할 거야. 물론 고전시가 긴 작품은 EBS에 실려있는 부분과 다른 부분이 나올 수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소설 같은 경우는 너 작년에도 선생님 수업 들었잖아. 우리 수업 시간에 한 작품이 시험장에 가니까 제목을 딱 보니까 그 작품이 나오긴 나오지. 근데 문제가 뭐야? 망했어요. 그 부분이 아니야. 넌 국어 잘 봤잖아. 국어는. 그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 나오는 거야. 이게 문제가 뭐냐. 소설은 길잖아. 그러니까 EBS는 예를 들면 소설 중에서 100페이지 부분이 실려 있었다. 근데 수능시험장에 갔더니 200페이지 부분이 나와버린 거야. 분명히 제목은 똑같은데 애들 입장에서 이게 같은 작품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대표적인 작품이 작년에 수능에 나왔던 토끼전이라는 작품이야. 토끼전이면은 거북이가 토끼, 자라가 토끼 간 빼먹으려고 여기 쫙 하고 이래야 되는데 뭔 내용이 나오냐? 기억도 안 나요? 수능 본지 얼마나 됐다고 기억이 안 나. 거기 보면은 첫 부분에 자라랑 호랑이랑 싸우는 장면이 나와. 이게 어떻게 토끼전이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토끼전의 내용이 아니었단 말이지. 알겠죠? 그러니까 EBS 작품을 그냥 외우듯이 공부하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오케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기가 스스로 지문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 지문 분석 정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EBS를 배우면은 EBS 텍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EBS 작품만 암기하는 건 시험장에 가면 오히려 더 당황스럽다. 제목을 봤을 땐 그런데 지문을 읽어보면 이게 아니네. 이렇게 돼버린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망한다. 넌 이 중에서 해당 사항이 뭐 있어? 이거고? 네. EBS 작품 암기하려고 그랬어? 망하는 거야. 넌 여기 해당 사항 뭐 있어? 없겠죠? 20시간을 들었으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죠?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이제 문학 부분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다 맞을 수 있다. 문학의 비중은 45문제 중에 몇 문제가 출제되는 거야? 11문제. 이건 수능 보고 바보가 돼갖고 왔네? 이 멍충아. 45문제 중에 1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3분의 1, 33.3%의 비중. 그죠? 그 비중을 차지하는 건데, 문학 부분이 요즘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수능에서 1등급을 결정짓는 파트가 요즘에는 문법하고 비문학 쪽이지. 문학 중에서는 고전문학 정도. 이 정도인데, 어쨌든 문학은 여러분들 다 맞고 가야 돼. 문학은 한 개도 틀리면 안 돼. 요즘 모의고사 선생님 거 풀면서 문학도 쭉쭉 틀리고 있지? 그럼 안 됩니다. 이 강의를 끝까지 완강하고 나면 문학은 다 맞춰야 된다. 알겠죠?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필수 개념 학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필수 개념 학습이라고 하는 게 개념어인데 개념어. 문학 개념어라고 하는 건데 이 개념어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지문에 나오는 게 아니야. 이 개념어가. 이 개념어가 어디 나오는 거냐면은 선택지에 나오는 거죠. 선택지. 지문의 내용 파악이 다 됐어도 선택지에 나오는 개념어에 대해서 모르면 맞다 틀리다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예를 들면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표현 이면에 숨어있는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가면 역설적 표현이 뭔지 모르면 이거 지문 내용 파악돼 있어도 문제 못 푸는 거야. 역설적 표현이 뭐야? 반대. 그건 반어법이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 필수 개념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치? 추상적 대상의 구체적 형상화를 통해 대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추상적 대상의 구체적 형상은 뭐야? 이런 거. 그러니까 지문을 읽었어도 내용 파악이 돼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나 보다. 슬프다는 얘기구나. 내용 파악 오케이. 선택지 딱 보니까 추상적 대상의 구체적 모르는 거야. 그럼 못 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개념학습이 안 돼 있는 학생들 요 강의에서 다 배울 겁니다. 이제 문학 전 영역 필수 개념학습 다 배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유형별 풀이 방법 요걸 또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알겠죠? 시에 예를 들면 시라고 치자. 시라고 하면 문제 유형이 뭐 있냐면 시의 문제 유형 뭐 있어? 저 수능 뭐 다 까먹어갖고 일치. 시에서 일치 문제가 나와. 위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렇지. 대표적인 문제가 일단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 또 그거 이거 의미하는. 그렇죠. 기억에서 미음, 의미하는 바 이런 거 시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 또 있어요? 더 있어요.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묻는 문제. 그 다음 무슨 가, 나 있으면 가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문제. 그 다음 3점짜리는 어떻게 나와? 보기박스. 보기박스를 주고 시의 내용을 적용하는 문제. 이런 문제 유형이 있단 말이야. 근데 애들은 그걸 모릅니다. 지금처럼 문제 유형이 뭐 있어? 그러면 머릿속에서 착착착착착 아 시는 이런 게 나오죠. 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막 풉니다. 애들이. 알겠죠? 근데 그 문제 유형별로 풀이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표현상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 보기박스 적용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 시어의 의미 같은 경우엔 이렇게 풀어야 한다. 라는 그런 문제 유형별 풀이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를 풀고 EBS를 풀고 이렇게 가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기출 EBS 풀다가는 시험장에 가면 또 4등급이야. 알겠어요? 또 4등급이라고 멍충아. 이번에 3. 3? 작년에 몇이었지? 5였나 5? 그래도 얘네 1년 선생님 강의 듣고 두 개 올랐어요 등급이. 5에서 3으로 올랐어. 그리고 이제 삼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올해 또 2개 올라가지고 이번 100점. 그렇죠. 이번에 1등급 맞고 100점 맞아야 되겠죠. 가능성은 봤으니까 어쨌든. 그죠? 이거. 알겠죠? 그래서 문제 유형별 풀이 방법을 알고 그 다음 기출 EBS를 풀자 이거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작품을 스스로 분석 정리하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받아 쓰는 거 말고. 선생님은 이 문학 강의 하면서 다 수업하고 나서 자, 우리 정리해 봅시다. 소재. 자, 이 작품의 주제는 이별의 정한. 이 작품의 갈래는 사문보 7호조 민요시입니다. 이 작품의 작가는 김소월 시인인데 주로 이런 시를 씁니다. 망하는 거야. 이건 안 된다. 이게 내신식 학습 아니야. 이렇게 가면 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역별 감상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시 문학 감상할 때는 이런 요소에 포인트를 맞춘다. 소설 문학을 감상할 땐 이런 요소에 포인트를 맞춘다. 그걸 수업 시간에 가르쳐 줄 거야. 여러분들 스스로 분석 정리하는 거죠. 이거 할 수 있지 지금? 할 수 있어요. 근데 뭐하러 들어 이 수업을? 넌 다 배웠잖아 이거. 이거 작품을 스스로 분석 정리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가르쳐 줄 거야. 그 틀에 의해서 자기가 스스로 분석 정리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야. 시험장에 가면 내가 대신 시험 봐주냐? 누가 풀어야 돼 문제? 네가 풀어야 되지. 본인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줄 거란 말이야. 아무리 인강이라도 그렇고 현강이라도 그렇고 선생님한테 이제 너무 의존적인 애들 있지. 야, 이 강의만 들으면 왠지 다 맞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다. 여기서는 방법을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적용해서 연습하는 건 본인이 해야 되는 거지. 체화한다고 그러죠. 그건 본인의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요거를 이제 가르쳐 줄게요. 자, 그럼 봅시다. 강의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학 전 영역 필수 개념이 담겨 있어요. 이렇게. 시작하자. 아주 간결하게 담아놨어. 줄줄줄줄 늘려 쓰고 책 분량 늘리려고 막 두껍게 만들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진짜 핵심적인 내용들만. 알겠죠? 핵심적인 내용들만 딱딱 담아놨어. 개념에 대해서 쫙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별 풀이 방법. 그래서 이거를 배웠으면 이제 화자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화자에 대한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여기 보면 뭐 6월 평가 항목에서 이렇게 써 있는데 기출 문제를 통해서 문제 유형별 풀이 방법을 가르쳐 줄 거야. 기출 문제 학습도 동시에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첫 번째 단계야. 총 3단계로 돼 있거든, 이게. 1단계가 필수 개념, 문제 유형별 풀이 방법.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 2단계는 수능에 출제되는 문학 12주제. 그래서 이 강좌 타이틀이 12주제로 정리하는 문학이잖아. 알겠죠? 12가지 주제를 다 배울 겁니다. 시에 잘 나오는 주제 뭐냐? 모르죠. 그죠? 시에 잘 나오는 주제 뭐 있어?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딱 유형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잘 모르죠. 너 작년에 나한테 배웠잖아.
소설에 잘 나오는 주제 뭐 있어? 소설의 주제가 어딨어요? 내용이 다르잖아요. 애가 완전히 바보가 돼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유형화된 몇 가지의 주제들이 있잖아. 막 독재. 독재? 소설. 독재 소설. 그런 거. 하지마 임마. 이런 거. 수능에 출제되는 12가지의 주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이 주제를 벗어나는 주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역대 수능을 쫙 보면은 이런 주제의 작품들이 거의 반복돼서 출제된단 말이지. 알겠죠? 그러면은 그 주제에 관련된 작품을 배우게 되면은 그와 유사한 주제를 가진 다른 작품이 나오더라도 읽기가 수월하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주제별로 이제 배우는데 스텝 2에서 예를 들면은 사랑과 이별에 관련된 작품들 해가지고 쫙 사랑, 이별, 현대, 고전 막 넘나들어요. 그래가지고 현대시 중에서도 사랑과 이별을 주제로 하는 작품들이 많이 있죠. 근데 고전 시가 중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한 방에 쫙 같은 주제 아래서 묶어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기출 작품 중에서는 이런 게 사랑과 이별에 해당하는 작품이었다. 엄청나게 많죠. 작품은 다르지만 주제가 동일했다는 얘기야 이게. 알겠죠? 이런 주제별로 작품을 정리해 볼 거예요. 보통 문학 강의들이 어떠냐면은 고대가요부터 해가지고 막 구지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시대별로 막 배웁니다. 그 다음에 막 향가, 찬기파랑가, 고려가요, 가시리, 조선시대의 시조, 조선시대의 가사 이러면서 시대순으로 쭉쭉쭉 가는데 선생님은 시대순으로 수업 안 합니다. 알겠죠? 주제별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할 거예요. 이게 2단계입니다. 2단계. 자, 다음 3단계에서 뭘 하게 되느냐. 이제 여기까지 다 배웠으면은 지문 수업 답찾기 실전 모의고사. 선생님 비문학 강의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죠. 실전 모의고사를 풉니다. 물론 문학 모의고사예요. 문학 모의고사. 이거는 회차별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전 모의고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해가지고 1번부터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 수필 또는 극문학까지 5개의 장르가 한 회에 묶여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연습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문학은 완벽해지는 거야. 알겠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3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여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입니다.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잘 보세요. 첫 번째, 문학 필수 개념 체계적으로 공부가 안 돼 있는 학생. 체계적으로 다 돼 있어? 다 했어요? 그럼 요거를 이제 통과. 문학 필수 개념 자체가 체계적으로 안 돼 있는 학생들 많습니다. 왜 눈을 피해? 이런 학생. 그 다음 두 번째, 문학 지문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학생. 시 같은 거를 해석을 하는데 함축성이 있잖아, 시가.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막 내용 파악을 해버리는 거야. 그 문제 풀 때 보니까 핀트가 그게 아니거든. 핀트가 엇나가니까 막 다 들리는 거야, 그냥. 알겠죠? 그러니까 지문을 자기 마음대로, 느낌대로, 감으로 이렇게 내용을 받아들이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도움이 될 거고. 자, 다음 세 번째. 문학에 자주 출제되는 주제가 아까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주제가 잘 나오니? 라고 했을 때 뭐가 나오지? 잘 모르겠는 학생들 있죠. 이런 학생들은 이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주제별로 묶은 강의는 요거밖에 없어, 문학 강의가. 선생님이 독특하게 구성을 해가지고 야심차게 만들어낸 강의야. 자, 네 번째. 문학 문제 풀 때 요게 문제예요. 3개는 잘 제껴. 근데 2개 중에서 하나가 맨날 헷갈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거 쓸까? 이거 쓸까? 너 요짓 잘하잖아. 응? 선택지 5개 있으면은 이 군바리가 그런 짓을 잘합니다. 문제 풀어놓은 거 보면은 일단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요렇게는 아닌 것 같은데. 이 2개가 남어. 아씨, 어떤 거 답 쓰지? 그러다가 넌 어떤 거 답 쓰니? 지문 속에 안 나와 있는 거. 지문 속에 안 나와 있는 걸 답을 써요? 이게 정답이야. 지문을 보고 푸는 게. 근데 얘는 초창기에 선생님, 이것도 답이 되는 것 같은데 왜 안 되죠? 이것도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이런단 말이야. 맞는 것 같은 데가 어딨어. 문학도 답은 하나로 딱 떨어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자기 맘대로 해석하고 자기 맘대로 문제 풀다 보니까 왠지 이거 아니면 이거 같은데 이러면서 느낌상 5번이 왠지 답 같다 이러고 답을 써요. 그리고 답안지 보면 1번이야. 이런 경우가 많아. 알겠죠? 답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만 골라내는 연습. 그게 바로 지문 속에서 답을 찾는 연습이야.
요거를 할 겁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있어요. 선생님이 고전문학 읽는 필살기를 여기서 다 가르쳐 줄 거예요. 고전문학 필살기,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을 자기의 힘으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 요거를 길러줄 것이다. 아직 나한테 그런 거 배운 적이 없지? 그걸 가르쳐 줄 거예요. 알겠죠? 이런 학생들, 하나라도 해당되는 학생들은 이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한테 이런 혜택이 있답니다. 뭐가 있냐? 첫 번째, 손글씨 자료 제공합니다. 강의 전범위에 해당하는 손글씨 자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 작품들에서 어떤 작품은 선생님이 이 작품은 어렵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 지문 분석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거 지문 분석 정리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손글씨 자료를 제공을 할 거예요. 알겠죠? 이거 어디 가면 볼 수 있어? 네이버 카페요. 그렇죠. 그래서 수강생 전원 카페 정회원 등업을 해드릴 거예요. 이 강의를 신청하는 순간 카페로 달려가서 네이버에 신영균 땅 치면은 카페가 안 나와요. 거기 아직 가입돼 있지? 아직 안 했어요. 아직 가입을 안 했어? 죽여버릴 거야. 카페 가입해야 됩니다. 알겠죠? 카페 가입 딱 하고 그 다음 정회원 등업을 하면 그때부터 선생님 수업 자료를 다 볼 수 있어요. 손글씨 자료부터 시작해서 뭐 영역별, 여기 또 있을 거예요. 문학 영역별 문제은행까지 제공을 할 거야.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영역별로 현대시, 고전시가 이렇게 해서 영역별로 문제은행을 제공을 할 겁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의를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잘 따라오면 됩니다. 선생님은 항상 진심으로 가르쳐요. 너네가 진심으로 수업을 안 들어서 그렇지. 나는 진심으로 가르쳐. 근데 넌 진심으로 먹잖아, 맨날. 먹는 것만 진심으로 먹고 진심으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선생님이 진심으로 가르칠 테니까 여러분들도 진심을 다해서 수업을 듣도록 하세요. 알겠죠? 이 강의 끝나는 순간 문학은 안 틀린다. 웃어? 진짜야! 알겠죠? 자, 문학 심화 강의 OT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는 본 수업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에서 봅시다.